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큼직한 경제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미국 증시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지금 여행주와 항공주들의 주가는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수혜주 아니야 생각될 수 있겠는데 주가 상승률이 잘 못 올라가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엔터주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같은 위드 코로나 이 종목들인데 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상위에 있는 10곳에 달하는 기업들 중에서 6곳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매도 평균 단가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공매도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공매도 관련한 종목군들 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정말로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주의 중간이기도 하고요. 약간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상을 해드렸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씩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주가의 어떤 조정을 조금씩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계심은 가져야 되겠다. 너무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시간적인 부분들 완급 조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04%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06%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어쨌건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더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18%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 조금 올랐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약간 버거워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승 출발 둘 다 했거든요.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고 또 장 초반에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게 장 중반에 흔들리다가 장 막판에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봉이죠. 네, 이게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다가 더 낮은 가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거나 아니면 매도가 조금 더 과하게 나타났었다라면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이 좀 시작되는 것 아니냐, 마냥 좋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업의 실적을 먼저 좀 볼게요. CNBC의 계산에 따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3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이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3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보다도 35.6% 정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다 좋은 거죠. 35.6%면 지난해보다도 이만큼 성장했다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가율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게 일단 일반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형주들에게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부담감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이거는 좋은 소식이야. 그래서 일단은 주 초반에 주가가 열심히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오늘까지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경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눈앞에 보여지는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주택지표가 먼저 나왔어요. 지금 8월달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연율로 19.8% 상승했다. 그래서 뭐 지난달하고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는데 지난달이 사상 최고치였다 이 얘기죠.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주택의 어떤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주택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면 좀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20개 도시 주택 가격 그 지수 역시도 연율로 19.7%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달에 20%보다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14개월 만에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지표 쪽에서 이제 주택지표가 이 정도 나왔다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려보다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해요.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악재가 될 테고요.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만 딱 따지고 본다라면은 경제지표 이것만 가지고서 뭐 시장이 부담을 가질 만한 느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10월달에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는 113.8로 집계가 됐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예상치 시장 예상치가 108이었어요. 108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나온 게 113.8. 그다음에 9월달도 109였죠. 109에서 지금 113.8로 증가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지수는 올라갔다. 그러면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지표 좋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해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경제지표 뭐가 안 좋다는 얘기냐? GDP요, GDP. 네, GDP가 이제 오늘 저녁쯤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만큼 수치를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GDP가 지금 6.7에서 2.6으로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래도 한 4%대라도 유지해 준다라면 예상치보단 낫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GDP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경계감을 오늘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DP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국내 증시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이제는 긴장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지표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흠잡을 건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계하세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전문가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서 한 가지 병을 얻을 수 있겠죠. 의심병. 이런 거 얻어야 되는데 하여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한 번 더 해석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수치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좋은 거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 매우 강하게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이런 주가 강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 어닝 시즌과 기대감에 맞먹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간적인 부분들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시장이 인정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년도 9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84.4%로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는 9월로 계속
붙박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60%대에서 70%대로 지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퍼링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테이퍼링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이게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인상 들어간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의 예상치라고 한다라면 아마 9월에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약간 다운될 수 있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일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글쎄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주가가 올라가면 내년 한 여름 정도 되면 또다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9월달에 금리 인상한다 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항상 9월을 경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9월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까지는 그래도 증시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들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너무 튀어간다거나 뭔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주의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장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 너무 확장하거나 공격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위드 코로나가 다음 주죠. 눈앞인데 여행주, 항공주 주춤거리고 있다. 엔터주는 쑥 치고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자, 여행주와 항공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죠.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막 될 것이야. 막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애매하죠.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뭐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올라가는 상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죠. 뭐 신고가가 나온다거나 막 급등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잘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감이 좀 들고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여행주, 항공주 왜 안 올라가요? 뭐 수혜주라면서 왜 안 올라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엔터주들은 막 치고 올라가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도 뭐 약간씩 소폭 하락하는 약간 약보합세 어제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것들도 살짝씩 상승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혜주라고 한다라면 앞으로 뭐 주도주가 될 거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3%씩 5% 뭐 한 6, 7%씩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올라가. 야 이거 왜 이러지? 자 일단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봅시다. 이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항공주, 여행주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감이 있죠. 작년 말부터 친다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행주,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다. 뭐 물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자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여객 수요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화물 수요 회복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호재, 어떠한 상황에서 좋은 포인트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실제로 그래서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뭔가 일어나고 있느냐, 실제로 지금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객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해외여행이 가능하냐, 상품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라면 글쎄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주도주가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왜? 지금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도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여행 가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막 해외여행 막 뚫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얘네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야, 그런데 반면에 엔터주들은 그럼 왜 올라가요? 엔터주들은 당장 공연을 시작하잖아요. 네,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 네. 당장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먼저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뭐 재료의 소멸이다. 너무 뭐 이렇게 급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뭐 이게 무슨 재료의 소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재료의 소멸입니까? 밥 먹기 전에 밥 나왔으니까 이제 야 됐다 그러면서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뭐 숙박, 여행, 항공, 뭐 그다음에 소비 뭐 등등등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호텔, 면세점 뭐 등등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게 있겠죠. 나는 버티기 힘들어서 이제 접을란다. 이제 안 될란다. 나 이제 못한다. 하고 이제 포기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뭐 영업이 점점 회복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단기간에 뭔가 대단한 포지션을 끄집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면 나는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주가 패턴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좋은 투자 조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공매도 세력에 힘이 빠졌다. 이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상위에 있었던 10곳 중에서 6곳의 주가가 강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게 뭐, 지금,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들, 공매도 수량이 많았었던 그런 종목들 10곳 중에서 6곳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손실이, 추정 손실이 40%를 웃돈 종목도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번 뭐 보도록 하죠. 공매도 비중이 큰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 평균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평균 가격은 공매도를 얼마에 쳤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 비중이 가장 큰 종목 10개를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신세계, 휠라홀딩스, 에코프로, 파크시스템, LG생활건강, 코웨이, 크래프톤, 제일기획, SK 정도의 순서였다. ETF를 제외하면 이 정도였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낮은 그런 기업들은 휠라홀딩스와 에코프로, LG생활건강, SK 이 네 곳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매도 평균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이거는 끝났나요? 뭐 휠라홀딩스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공매도 평균가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누가요? 공매도가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매를 해줘야 되겠지. 환매를 해준다는 건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갚는다. 그럼 역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 즉 외국인이 팔았다,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요. 기관이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기관의 공매도가 들어올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평균 주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면 이런 휠라홀딩스나 에코프로나 이런 LG생활건강, SK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 환매 시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만 조성된다라면 이제 공매도에서도 차익 실현을 통한 그런 실적 개선, 뭐 실적 확인, 수익 확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밑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위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정 손실이 40%가 넘는 종목도 있다. 이게 뭐냐면 위메이드예요. 위메이드가 공매도 평균 가격이 11만원인데 지금 주가가 41.5% 지금 16만원까지 찍었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평균적으로 친다라면은 마이너스 40%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공매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뭐 한정기술 뭐 등등등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신세계라든지 대우조선 해양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액션스퀘어, 뉴, 그 다음에 다윈시스, 이것도 많이 올려요. 다원시스, 그 다음에 JYP 엔터, 우리기술투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20% 이상 올라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매도 애들이 손절을 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게 되겠죠? 숏스퀴즈가 뭐냐면 공매도를 손절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초보적인 발상이고요.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상황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숏스퀴즈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환매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공매도 평균 가격보다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뭘 할까요? 물타기를 하겠죠. 이른바 물타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상황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물타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에서 매도가 쏟아집니다. 자, 일단 매는 장사가 없어요. 계속 때리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낼 거야? 그러면 위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와요. 얘네들은 돈질을 할 거 아닙니까?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위에서 쏟아지는 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에 제한적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의감이 들겠죠. 조금씩 차익 실현 매도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물타기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은 일단 평단가를 다시 끌어올리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상황을 가져가게 된다면 위쪽에서도 얘네들은 때리면서 들어가서 단기간에 고점 대비 한 40%만 떨어뜨려도, 고점 대비 한 30-40%만 떨어뜨려도 얘들 손실 없이 공매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예전에 HLB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 막 상한가 치고 올라갈 때 숏스퀴즈 나온다, 죽인다 그랬다가 40% 넘게 하락한 모습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공매도가 막 물려있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얘들은 상한 기간이 없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하게 되고 위쪽에서 물량을 계속 쏟아버리게 된다라면 개인들은 결국에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게 되시면 더 큰 화를 볼 수 있다는 거. 숏스퀴즈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는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이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매도 평단가보다 밑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환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실적 호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근데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굵직한 경제지표들의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이제 잡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주, 항공주를 좀 주춤한 가운데 엔터주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행주, 항공주들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고요. 엔터주는 지금 당장 시행이 되는 그럼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M&A 이슈도 있고 하니까 엔터주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겠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10곳 중에서 6곳이 상승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공매도보다 더 아래쪽, 즉 공매도가 수익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해서 환매가 들어가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공매도가 손실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타기를 통한 추가 매도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숏스퀴즈를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려봅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소름 돋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대개는 천정을 찍은 후 크게 떨어져야 싸게 보인다면 매수에 나선다. 개인 투자자 중 98%가 바닥 매수자들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 중 98%가 바닥 매수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닥 매수자가 아니라 뭐예요? 바닥처럼 보이는 천정 매수자인 거죠.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었던 지점이 천정을 찍고 조금 떨어졌을 때 싸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정입니까? 바닥입니까? 천정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은 곳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나는 바닥에 샀는데 왜 물렸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정에서 나오는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였어요. 아침부터 그냥 닭이 될 것 같아요. 꼭기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마무리가 이상할 뻔했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